자,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조공정 과정에서 셀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습식공정이 있고요, 건식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조 원가를 낮추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습식공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건조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건식공정을 도입하는 건 앞으로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삼성 SDI가 건식공정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먼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장비나 기계를 공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PN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회사 셀 업체를 공략한다기보다는 그냥 PNT 쪽이 상당히 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들이고,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 진행하잖아요. 이러면 전극 공정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포커스가 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PNT 같은 경우 커스터마이징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PNT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2차전지 업황이 좋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건식 공정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도 그죠? 상당히 좀 포커스 되게 되면 주가 상승폭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도 있습니다. PNT가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 보시면 제가 볼 땐 PNT 같은 경우는 단기나 중장기적으로도 좀 가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 공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결과적으로는 건식 공정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은 회사가 뭐다? PNT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PNT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낮은 구간에서 공략을 해줘도 2차전지 분야에서 앞으로도 성장성 부분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다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점 구간 체크를 좀 해볼게요. 저점 구간에서 매크로 안 좋았을 때 저점도 크게 주가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수주장구로부터 비롯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여기 저점하고요, 여기 고점 부분이 주가 부분은 낮은 구간은 아닙니다. 뭐 5만 원에서 뭐 6만 원 이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뭐 나름 그래도 작은 수익이 있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죠. 제가 이때도 아마 리포트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높이 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 이렇게 눌리며 가는 내용도 있었다라고 과거에 이야기 드렸는데, 그동안에 또 사이에 매크로가 또 깨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투자 안 하신 분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투자 안 하시는 게 극히 정상이었음에도 틀림이 없어요. 매크로 안 좋은데 뭐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근데 지금 정도쯤에서는 한번 체크 좀 해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2차전지 캐즘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고요. 저점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BNT 같은 경우는 그닥 많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5만 원 정도 부분에서 뭐 한 5만 7, 8천 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인 수익만 반등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또 급등한 관계로 지금 오늘 시그널 자체가 상당히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눌림이 들어오겠다 이런 표현이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 저점 부근으로 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여기 20일 이동평균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 포인트. 만약에 이 아래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스트롱하게 바이를 좀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장구 좋고요. 앞으로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성장성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관식 공정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극대화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처럼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같이 견주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SSD, 기업용 SSD죠. 그 AI 관련된 내용들, 뭐 3분기도 계속해서 좋을 거다. 그냥 블랙에 출시가 되고 거기서 앞서 선단에서 좀 잘 나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HBM 관련된 내용들 이런 쪽도 당연히 움직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고 그것을 또 활용해야 되는 기업용 ESSD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 산업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ESSD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좋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이나 내용도 상당히 좋은데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거래는 잘 안 하잖아요. 왜? 무거우니까. 그리고 뭐 나쁘다고 보는 것도 아니지만 좋아도 우리가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나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리듬 타고 가고 스윙 거래하기에는 대형주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이클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이야기 드리지는 않지만 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뭐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과거에도 말입니다. 한번 좀 좋은 업황이 좀 쭉 치고 올라왔다가 반 털어내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전고점 찍은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전고점 정도까지만 일단 보고 다시 갈 수는 있다. 근데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SSD 시장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엑시콘과 네오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분명한 것은 수율을 높이기 위한 검사 장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엑시콘 이야기 먼저 드려보면 제가 여기 15,000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하로는 여기서는 뭐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크로가 안 좋고 최근에 보면 뭐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 상당히 좀 안 좋았고 하이닉스 같다는데 모건스탠이 안 좋은 리포트 나오면 주가가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무난히 예를 들면 여기서 평단 조절을 좀 해주셨을까 안 했을까 저는 걱정은 좀 되는데 뭐 안 하셨어도 좀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켜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그럼 조금 눌림 들어오면 이 아랫단 정도에선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차트적으로 제가 일부러 그런 쪽으로 좀 같이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여기도 보면 역배열 상태에서 일봉이 단 한 번도 어땠습니까? 21일단으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여기 처음으로 올라온 자리가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요걸 좀 보셔라. 그러면 어떻게 돼서 앞단에서 차트 보인 적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구상해줘야 되는 건 다시 좀 눌리고 들어온다. 어디요? 예, 21일평 요 라인 따라서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서 다시 평단 조절해 주시면서 가면 좋겠다. 일단 좋은 시그널은 들어왔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황적으로도 뭐 4분기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년도 1분기 요 과정에서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돌아가면서 뭐 CXL 얘기도 돌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은 상당히 좀 낮은 구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평균이 지금 22,500원 이 정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레벨까지는 충분히 지금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뉴스만 나오게 된다. 또 국산화 장비 국산화에 또 진심인 회사가 엑시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도 한 두 번, 세 번 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아랫단에서 이제 공략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오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글쎄요,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다 그러면서 한번 팍 치고 올라왔는데 이 녀석도 지금 모양새는 똑같잖아요. 엑시콘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똑같은 다만 어떻게 돼요? 뉴스가 동반되면 좀 치고 올라온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10,000원 정도의 매수를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10,000원 이하 매수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지금 수익 구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10% 이상 주가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수익 관리 모드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했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 올라온 것도 눌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오늘 수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건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저는 수익 실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드리블을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업사이드가 단기적으로 많을까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조금 눌리고 들어와서 다시 10,000원 정도 수준에서 공략 포인트 잡는 거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눌림 들어오면 네오셈 정도는 또 잡아줄 만한 내용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진행도 내용도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니까 계속해서 좀 봐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하반기 매출 본격화 집중 요거는 항상 보면 셀트리온은 원래 그냥 겨울주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외워두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보통 12월 달 좀 가면 주가가 괜찮아집니다. 보통 보면 매출이 그렇게 쏠려 있게 되겠죠. 그런 과정도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도 괜찮으니까요. 단기, 중기, 다 장기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면, 다만 얼마에 매수하느냐, 어느 순간에 매수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좀 보실 때는 양전환의 의미를 가장 잘 활용하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 여기 이런 자리, 그죠? 이렇게 세게 들어오는 자리 있죠. 이 이후로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주가가 나쁜 적은 없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제가 다 이렇게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세게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면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상당히 모멘텀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좀 생각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것도 또 눌림이 들어오면 이런 모양이 좀 들어올 때 매수를 좀 해줘도 괜찮은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낮은 쪽에서 매수해주는 것이 그만큼 유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 플레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지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눌림 들어오는 거에서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첫 번째 양봉 들어왔잖아요. 오늘 여기는 아니겠죠. 어때요?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 들어올 때 여러분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게 들어오면 대부분 못 잡을 거고, 적당하게 들어오는 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진펜트라 관련된 것, 미국 PBM 관련된 거래 내용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시면서 거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많아서 저도 목이 좀 아프네요. 자, NKM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12 자금 조달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치는 나오지 않았고, 이제, 그렇죠.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개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좀 잘 올라오고, 또 투자 설비도 해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사항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 거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 구간에서 조금만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도 전환사채 발행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시 눌림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될 거죠. 현재 상태에서 나오면 또 눌림 반드시 들어오는 건 맞을 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판단 여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엔캠 같은 경우 당분간 또 투자는 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준비를 좀 해보시고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긴 했는데요. 어쨌든 뉴스 나온 것도 주말에 나온 것들 하고요. 또 시장 돌아가는 내용들, 또 제가 또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 사전에 한번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항상 주식 투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모니터링을 하다가 또 중간에 또 타임 들어오면 또 매수를 또 해줄 수 있는 것들 또 생각해 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그때그때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그때 맞춰서 또 우리가 항상 유연적 사고방식을 또 가져가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머니큐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